오라클이 오픈 AI와 엄청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죠? 겉보기엔 정말 대단한 성공인데 그 뒤에는 악마의 계약이라는 섬뜩한 말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왜냐면 표면적으로 봤을 땐 오라클의 이 계약 정말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거든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축제 분위기였죠. 엄청난 계약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디인포메이션 같은 곳에서 입수한 내부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실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어요.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오라클이 오픈 AI 전용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고 빌려주는 그런 계약을 따낸 겁니다.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엄청난 계약을 따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엔비디아의 최신 칩, 이 블랙웰 칩으로 쫙 깔아놓은 데이터 센터가 돈을 벌기는커녕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말이죠.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오라클의 기존 클라우드 사업, OCI라고 하죠. 이건 그래도 14에서 16% 정도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 신규 블랙웰 센터는 보시다시피 그냥 손실도 아니고 영업손실 상태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AI 칩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사업이 왜 시작부터 돈을 까먹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그 하드웨어, 그 자체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게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분석가들이 든 예시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죠. 자, 오라클이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13조 원이란 돈 중에 무려 60에서 70%가 뭐에 쓰이냐면 바로 엔비디아 GPU, 즉 그래픽카드 사는 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전기 끌어오고 냉각시설 만드는 돈보다 칩값이 훨씬 더 비싼 거죠. 100억 달러짜리 센터면 70억 달러가 그냥 칩값인 겁니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인데요. 회계 용어라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계는 쓰면 낡잖아요. 그 낡는 만큼의 가치를 장부에서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GPU는요, 그 낡는 속도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빠릅니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계산을 한번 보시죠. 60억 달러어치 GPU를 샀는데 이걸 한 6년 쓴다고 쳐요. 그럼 매년 10억 달러씩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공기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다른 비용은 다 빼고 순수하게 GPU 값만 뽑으려고 해도 매년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야 겨우 본전치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게 한 번 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절대 멈출 수 없는 쳇바퀴 같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 GPU가 고작 3년에서 5년밖에 못 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빠른 놈이 바로 코앞에서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기술 발전이 너무 무자비하게 빠른 겁니다. 보세요. 이 엔비디아의 출시 주기를 보면 그 속도가 확 와닿죠. 2020년에 A100, 2022년에 H100, 2024년에 블랙웰, B200, 심지어 2026년에 나올 루빈, R100까지 벌써 발표했어요. 딱 2년마다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이러니 이전 세대 칩은 순식간에 구형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픈 AI나 메타 같은 큰손 고객들은요, 어중간한 성능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오직 가장 새롭고 가장 빠른 칩만 달라고 합니다. 어제의 기술은 그냥 쓰레기 취급이죠. 불과 2년 전에 나온 호퍼칩도 이제 슬슬 찬밥 신세가 되고 있는데 4년 된 암페어 칩은 말 다 했죠. 이걸 빌려줘서 돈을 벌어야 하는 오라클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이건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은 거 아니야? 다들 비싼 GPU 사서 쓰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분석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비교해보죠. 오라클은 고객이 거의 100% 외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최신 칩 아니면 아무도 안 찾죠. 구형 GPU는 그냥 고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은 어떨까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엄청난 내부 수요가 있어요. 자기네 서비스 돌리는데 구형 GPU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내부 생태계의 유무가 오라클과 경쟁자들을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글은 구형 GPU로 검색 알고리즘이나 유튜브 추천 돌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빙 AI나 엑스박스 게임에 쓰고, 아마존은 자사 쇼핑몰 추천이나 알렉사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칩이 물리적으로 망가져서 못 쓸 때까지 단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이건 오라클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우위죠. 자, 이렇게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보니 오라클은 점점 더 위험한 재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면 앞으로 4년 동안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돈 대부분은 빚을 내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1단계, 수십억 달러 빚내서 블랙웰 센터를 짓습니다. 2단계, 근데 3년쯤 지나니까 이 칩이 구형이 돼서 투자금을 다 회수 못했어요. 3단계, 근데 다음 세대인 루빈 칩이 나왔네? 또 엄청난 빚을 내서 새 센터를 지어야 합니다. 4단계, 기존 자산은 이미 똥값이 됐으니 은행은 돈 빌려주기를 꺼리고 이자는 더 비싸지겠죠? 바로 이게 부채의 악순환이라는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수십 년 동안 IT 업계의 거인으로 군림해온 오라클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오라클의 계획은 분명 그럴싸했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분석가들은 오라클이 이 사업에 잔혹한 경제학 속에 숨어있던 아주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미처 보지 못한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AI 골드러시로 가는 황금 티켓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티켓이 어쩌면 회사를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끄는 외나무다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자들은 다 가지고 있는 안전망 없이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것, 이건 어쩌면 오라클의 미래 전체를 건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라클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든 걸까요? 이 수십억, 아니 수천억 달러짜리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기술업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